계속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486쪽입니다. 486쪽인데요. 제가 이거 좀 창피한 건데 여러분한테 이제는 얘기해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조직 이론, 조직론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배웠어요. 200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배웠는데 저 매트릭스 조직은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외우긴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억지로 외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제발 매트릭스 조직은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글로 쓰지 못, 서술을 못하겠다고. 지금 486쪽의 그림을 보면 이거 한 번에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치면은 이미지 한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그림도 더 자세하고 더 재밌게 나와요. 자, 그런데 저희 때 인터넷이 제대로 되겠어요. 광통신 이거 저 모뎀 끼워서 쓰고 삐삐 소리 나는데 거기다가 아마 웃으실 거예요. 다모임, 아이러브 스쿨, 세이클럽 이런 거, 채팅 이제 모임 이런 거 있고. 자, 우리 다음 이메일 신기해. 야, 이메일 이렇게 누르면 쟤네가 볼 수 있다는데, 상대편이 볼 수 있다는데, 야, 편지 안 써도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런 시대에 매트리스 조직을 굉장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LG 정도 되는 아주 큰 기업에서, 아주 큰 대기업에서 90년대 말쯤에 들어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93년도쯤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요. 하물며 정부 조직에서 매트릭스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행정학과를 잘 모르는 저 학생 때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말이야? 매트릭스? 행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486쪽 맨 위에 좀 읽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의 인사, 예산 등을 운영할 때 기능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결합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회사의 구성원이에요. 조직의 구성원인데 내가 지금 맡은 일은, 자, 프로젝트 조직의 매니저한테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나의 원래 소속인 부서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명령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왜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듭니까? 라고 하는데, 매트릭스 조직의 구성원이 일단 능력치가 좀 괜찮아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나는 우리 부서의 일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면서도 우리 부서의 일이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부서에도 쓰이고 옆에 다른 특수한 목적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일이 좀 많고 내가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신입사원이라든가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매트리스 조직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에요. 아니 뭐야? 왜 우리 위에 상사가 나한테 이거 하라는데 왜 저쪽 사람 나한테 또 이렇게 하라 그러지? 왜 말이 다르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혼선이 있는 조직 유형이기도 해요. 다만 능력치가 있고 경험이 그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의 부서 팀장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내가 하는 이거 그냥 보고를 해요. 그리고 옆에서 매트리스 조직의 관리자가 종종 연락이 오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거에 관련된 거 있어? 예, 제가 해서 드릴게요. 이거에 관련된 거 있어? 바로 드릴게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모든 일거리를 전달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 매트리스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야 너 김영재란 너 오늘 A 부서에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저쪽 프로젝트로 좀 출근해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원래 하는 일인데 부서의 지시도 받고 보고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이게 멀티플레이어처럼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 한 사람이 멀티플레이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조직이 되는 거예요. 행렬 조직이 된다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의 능력치가 부족하면 완전히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나 오늘 오후까지 우리 팀장님한테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똑같은 일이 비슷한 시기에 야,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옆에 또 프로젝트 관리자가 뭘 해달라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이 꼬여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능력치가 좀 있어야 돼요. 개개인의 능력치. 나도 좀 내가 알아서 하고, 똑같은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네가 네 일 알아서 하고,
뭐 옆 사람도 네가 네 일 알아서 이게 돼야만 매트리스 조직이 돼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하면은 1인 2역, 1인 3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게 정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 일을, 기본 업무도 내가 하기 바쁜데 이걸 내가 왜 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치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특히 이제 책에 나오는 뭐 미 항공우주국 이렇게까지 뭐 거창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부서에도 나는 도움이 되고 저쪽 프로젝트, 저쪽 임무, 특정 임무에도 내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움직여야 돼요. 뭐 굳이 이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20계열 조직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이 가능해요. 20계열. 내가 실험을 해. 내가 이거 테스트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 가능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조직 같은 그런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매트릭스 형태가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자, 이제 팀제인데 491쪽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한때 팀제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자, 너희 팀이 알아서 목표를 설정해봐. 근데 목표를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팀원들끼리 계속 회의를 해야 돼. 야, 우리 팀 어떻게 목표를 정할까? 야, 신입사원부터 얘기해봐.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야, 얘기 다 해봐. 야, 내일 다시 회의를. 계속 목표를 팀에서 만들어가지고 목표를 아래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조직이 바로 이게 팀제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축구팀, 야구팀 뭐 이런 것처럼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그 축구팀, 야구팀과 여기서 말하는 팀제는 약간의 성격이 달라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농구 같은 그런 경기는 감독이나 코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축구나 야구를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건데, 제가 가진 고유한 생각이 있습니다. 축구 한 팀 있잖아요. 우리가 11명이고 후보 선수 있고 이제 의료진 있고 코치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의 전술, 감독이 예를 들어서 포메이션 4-4-2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포메이션이요. 자, 감독이 축구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볼 때 3분의 1에서 40%까지, 33.3%에서 40%까지는 감독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내가 생각하는 전술대로 이 선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죠. 하물며 야구 있잖아요. 야구는 타자하고 투수하고가 공 하나의 승부가 완전히 갈릴 수도 있잖아요. 공 하나 잘못 던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 하나 잘 치면 안타 또는 홈런 치고 이러면은 전체 판도가 다 바뀌잖아요. 또는 어떻게 돼요? 가끔은 야, 그냥 내보내. 1루로 내보내잖아요. 그냥 볼 4개 던져서 내보내기도 하고, 뭐 말루 작전을 쓰기도 하고, 번트를 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결정적일 때 감독의 결정이 100%예요. 야, 이거는 이 순간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게 100%예요. 그 판도를 결정짓는 게. 그래서 이 운동에서 말하는 팀하고 제가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한 팀은 좀 달라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그래, 우리 합의했어? 그러면 이제 위로 보고를 해요. 상부 조직이 또 보고, 야, 우리도 한번 의논을 해보자. 지금 쟤네가 이렇게 짰어. 계획을 짜왔는데,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조직이 팀제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 사실 못하는데, 이런 이제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목표를 좀 낮게 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요. 또는 야, 우리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목표를 높게 잡자. 합의가 돼요. 그리고 불만이 별로 없어요. 합의가 되기만 하면은. 단 이제 야근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야, 우리 일부러 100을 할 수 있는데 목표를 70으로만 잡자.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야, 이거 그냥 해도 8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야, 우리 60점 나온다. 60점도 힘들다고 보고하자. 보고를 낮춰서 보고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최상층 입장에서는, 야, 얘네가 60%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걸로 정하자.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제가 이 굉장히 좋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하기 시작하면 목표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만 이 단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야, 오늘 결론을 못 냈으니까 내일 결론 내자. 야, 다음 주에. 야, 내일 만날 수, 저 내일 출장 가는데요. 야, 그럼 다음 주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팀제, 매트릭스 조직, 온갖 조직 유형이 기능 조직을 바탕으로 분업, 효율성,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기업,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야, 시간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불량품을 줄여라. 뭐 옛날에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뭐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6 시그마 이렇게 그 합한다 했죠. 식스 시그마 해가지고 뭐 100만 개의 불량률이 얼마냐 이런 거 이제 한참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건데, 그건 제쳐놓고, 야, 돈을 버는 조직에 그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야, 거기에 맞춰. 기업은 이거를 다 분할해서 짜맞추기가 좋아요. 그리고 신속해요. 여러분, 기업이 굉장히 규정이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도, 야,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이거 해체, 야, 오늘 이거 합쳐, 그러면 진짜 합쳐져요. 기업은. 그게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일사불란하게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정부는 그게 안 돼요. 자, 결정을 받아야 된다. 누구 결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장관님이 뭐 결제를 받아야 된다. 또는 국무총리. 진짜 특수한 경우는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회에 또 눈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위원회. 우리가 A를 한번 딱 하고 싶은데 갑자기 소비자위원회에서 반대해버려요. 소비자자문위원회에서 반대해버려요. 그거 왜, 지금도 서비스 괜찮은데 왜 그걸 또 없애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변수가 많아요, 공기업은요. 그리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굳이 매트릭스 조직?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프로젝트 조직?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리고 사업부제 조직?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담당, 뭐 부산 담당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부산에다가 공간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만한 지금 여력이 될까? 돈이 없는데? 이제 이런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냥 직능 조직, 저기 작게 연구소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뭐 센터 하나 작게 만들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가는 돈도 없는 거예요. 나가는 돈을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공기업이나 정부처럼, 내가 왜 저길로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조직 구성원들이 별로 그렇게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조직 개편 못해요. 아무리 뭐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구성원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딱 위축돼요.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뭐 아주 엄청난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조직의 유형, 모습을 제가 알려드린 건데, 이거는 공기업마다도 천차만별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공기업이냐, 돈 버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공기업, 연구소 같은 경우. 야, 우리는 연구하는 데지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려고 그래? 특히 각각의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조직 같은 경우 더 의견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런데? 생각 듣다 볼 일 다 봐요. 그래서 이 조직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직에 어떤 입장이 되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냐, 약간 경력직이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냐, 내가 중간 관리자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임직원이 어차피 임원 되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임원이냐, 그리고 나는 공기업 관심 없어, 나는 일반 내가 창업할 거야, 내가 사장이야, 그것도 사업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CEO, 회장님이 됐어. 근데 난 공기업은 모르겠어. 난 일반 기업이야. 나는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난 주식회사의 대주주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그 쉽고 잘 가르치고 좀 이게 불필요한 얘기하는 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쟤는 빨리 끝내지?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쟤 말고 다른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단가, 비용,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따지게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인건비. 쟤 김영재라는 사람한테 월급을 저렇게 줘도 될까? 그거 진짜 많이 따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 조직에 내가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이 조직의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은 모양인데도 내 입장에 따라서 이게 만족일 수도 있고 불만족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정부는 일단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달라요. 자, 퇴직금 퇴직금 얼마? 자, 이런저런 거 이직 지원금, 전직 지원금, 야, 인센티브 이렇게 줄 테니까 너 언제까지 나갈래 말래? 네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협력해서로 내가 보내줄 거다. 할래 말래?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거 냉정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 나는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는 건 달라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활동이나 총학생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비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중간관리자구나. 내가 학과 학생회장이니까 내가 관리자구나. 이거를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내 얘기는 조직론, 다른 행정학과 수업의 조직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